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시간의 가장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빅뱅 이후 1억 년 우주가 처음으로 빛을 밝히던 그 순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태양보다 수백 배 더 무거운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별들이 어둠을 깨뜨리며 우주의 첫 새벽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쌓인 관측의 기록입니다. 천천히 드러난 증거의 서사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증거를 따라갑니다. 측정된 빛을 따라, 검증된 데이터를 따라, 신중하게 구축된 이해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곳으로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2022년 7월 중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에서 조용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서버실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데이터 포털과 미러 서버를 통해 첫 번째 파일들이 공개 기록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첫 과학 등급 관측 데이터였습니다. 이미지 프레임들이 번호가 매겨진 노출로 도착했습니다. 보정 파일들이 아카이브에 저장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화면 앞에 앉아 데이터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업은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검증이었습니다. 이미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이해하기 전에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검출기 동작이 점검되었습니다. 지향 안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알려진 인공물들이 비행 전 모델과 대조되었습니다. 며칠 내로 초기 검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적외선 필터 전반에 걸친 드롭아웃 방법을 사용하여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의 고적 색편이 은하 후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후속 관측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하나의 발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전환을 표시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가능한 것에서 시험 가능한 것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원시 프레임에서 재현 가능한 목록까지 사슬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질문은 측정되게 유지되었습니다. 우주가 처음으로 빛나는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 무엇이 확증으로 계산되고 무엇이 아카이브에서 후보로만 남는가? 7월 13일 이후 첫 몇 주 동안 조기 공개 데이터 세트로 작업하는 팀들이 후보 전체를 문서화했습니다. 매우 높은 적색 편의와 일치하는 천체들이었습니다. 확립된 다중 밴드, 드롭아웃 선택이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오염물의 신중한 제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부 메모와 사전 인쇄본을 통해 조사자들은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식별은 측광학적이었습니다. 그럴듯한 거리로 기록되었지만 아직 분광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병렬로 재처리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보정 무결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평면장 동작, 배경 제거, 노출간 정렬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일한 희미한 소스가 독립적인 파이프라인에서 다시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초기 렌즈 필드 분석은 거대한 정형 은하단을 우주 망원경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확대 불확실성은 헤드라인 주장이 아닌 통제된 변수로 문서화되었습니다.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가 여기서 운영센터로 나타났습니다. 보정된 제품을 배포하고 재현 가능한 데이터 접근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은 절차적이었습니다. 관리, 문서화, 릴리스 간 일관성이었습니다. 나사의 제임스 웹 임무 프레임워크가 템포를 형성했습니다. 관측소를 뒷받침하는 더 넓은 국제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개 데이터 정책, 기기 특성화, 후속할, 더 깊은 프로그램에 알려진 주기가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대학팀들이
검증 계층으로 들어왔습니다. 별도의 축소를 실행했습니다. 소스 목록을 비교했습니다. 조율 없이 합의가 유지되는 곳을 주목했습니다. 긴 조사에 익숙한 규칙이 관찰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종종 개선된 기기입니다. 단일한 극적인 프레임이 아닙니다. 기록들은 현대 천문학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착된 빛에서 방법으로 제한된 주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보정을 통해 파이프라인 교차 확인을 통해 후보에 대한 보수적 언어를 통해서였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것은 절제에 대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초기 우주는 반복적인 검증 단계를 통해 접근되었습니다. 카메라에서 평범해 보이는 단계들이었습니다. 파일이 열리고 플롯이 정렬되고 알려진 인공물이 제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엇을 책임 있게 진술할 수 있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첫 번째 패턴은 방법론적이었습니다. 확증은 해석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후반과 2023년으로 접어들면서 더 깊은 필드 프로그램이 축적되었습니다. 동일한 후보들이 개선된 모자이크에서 돌아왔습니다. 긴 적분과 반복된 지향 주기가 더 깊은 제임스 웹 탐사 필드를 생성했습니다. 노출 시간의 조용한 증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시각적 요소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야간 운영 타임라인이 있었습니다. 기기 온도, 로그가 있었습니다. 더 희미한 한계에 도달하는 업데이트된 모자이크가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분광학을 위해 가장 견고한 초기 후보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좁혀졌습니다. 그것이 멀리 보이는가에서 스펙트럼이 거리를 확인하는가로 좁혀졌습니다. 새로운 발전이 절차적 이정표로 도착했습니다. 극단적 적색 편의에서 은하의 분광학적 확인이었습니다. 제임스 웹 근접외선 분광기를 사용하는 탐사팀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에피소드는 희미한 천체가 검증된 기록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조사를 심화시켰습니다. 단절 특징을 통해서였습니다. 연속체 제약을 통해서였습니다. 축소 방법 전반의 재현성을 통해서였습니다. 제아데스 관련 작업 전반에 걸쳐 팀들이 보고했습니다. 약적색 편이 14에서 빛나는 은하의 분광학적 확인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확립시켰습니다. 밝은 시스템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확립시켰습니다. 빅뱅 후 약 3억 년 이내에 존재했다는 것을 불확실성 범위 내에서 확립시켰습니다. 확인은 측정된 제약을 강조했습니다. 서사적 해석보다 측정된 제약을 강조했습니다. 정지 프레임 자외선 연속체, 라이먼 단절 동작, 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신중한 진술이었습니다. 조사자들은 렌즈 효과를 문서화했습니다. 적용 가능한 곳에서 문서화했습니다. 확대를 경계되고 방법론적으로 시험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가정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까지 제임스 웹 관측에 대한 보고가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재이온화 활동과 일치하는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빅뱅 후 약 3억 3천만 년 관찰된 은하 주변의 활동이었습니다. 동일한 추론의 사슬을 환경적 영향으로 확장했습니다. JDS 협력이 장기 검증 기관으로 기능했습니다. 이미징 깊이를 근접외선 분광기 후속 관찰과 결합했습니다. 스펙트럼이 지지할 때 보수적인 거리 제약을 발표했습니다. 동료 검토 장소와 사전 인쇄 서버가 제도적 리듬의 일부로 나타났습니다. 방법론이 노출되는 곳이었습니다. 복제와 비판에 노출되는 곳이었습니다. 최종으로 취급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주요 연구대학과 관측소 제휴팀들이 가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교차 검증에서 가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추출을 재실행했습니다. 대안적 축소를 테스트했습니다.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곳을 문서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용한 전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지는 제한하지만 스펙트럼은 검증합니다. 기록은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우주 주장이 어떻게 지속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팀이 동일한 거리 지표를 재현할 수 있을 때만 지속 가능해졌습니다. 다른 가정하에서 재현할 수 있을 때만이었습니다. 더 넓은 시스템 통찰력도 확립되었습니다. 향상된 감도가 너무 많은 밝은 초기 후보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반응은 절차적이었습니다. 분광학, 신중한 선택 함수, 모집단 통계에 대한 보수적 진술이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증거는 강조했습니다. 진전이 어떻게 침착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의미가 확대되는 동안에도 침착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웹 데이터가 우주 새벽의 가시적 측면을 강화하면서 전파 천문학자들은 계속했습니다. 독립적인 기록을 계속 구축했습니다. 수소의 긴 파장 신호였습니다. 2018년 2월 짧은 논문이 공개 과학 기록에 들어왔습니다. 평평한 흡수 프로필을 보고했습니다. 약 70.8MHz를 중심으로 한 하늘 평균 전파 스펙트럼의 흡수 프로필이었습니다. 설정은 최소한이었습니다. 소형 기기가 있었습니다. 신중한 차폐가 있었습니다. 주파수에 대해 얕은 골로 그려진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보고된 진폭과 너비가 정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주장이 프레임되었습니다. 중성 수소에 대한 초기별 영향과 일치하는 탐지로 프레임되었습니다.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측정된 깊이가 많은 이전 기대치를 초과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다른 유형의 증거를 소개했습니다.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배경 신호였습니다. 밝은 정경 하늘에서 추출된 신호였습니다. 조사가 심화되었습니다. 깨끗해 보이는 플롯이 나타난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따라가면서 심화되었습니다. 복제 시도, 체계적 오류 감사, 우주 구조를 기기 동작과 구별하는 느린 작업이었습니다. 2018년 보고서는 흡수 특징을 문서화했습니다. 7MHz를 중심으로 한 특징을 문서화했습니다. 명시된 너비와 진폭 매개 변수와 함께 문서화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당시 많은 모델 예측과의 긴장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커뮤니티 전반의 후속 작업이 결과를 취급했습니다. 독립적인 확인이 필요한 가설로 취급했습니다. 기기 특성화를 우선시했습니다. 빔 모델링을 우선시했습니다. 정형 분리 방법을 우선시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추적했습니다. 현장의 언어가 어떻게 안정되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보고된 탐지, 검토 중, 복제 필요, 체계적 오류로 제약이라는 언어였습니다. 즉각적인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병렬 이론 문헌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팀은 초점을 유지했습니다. 하드웨어 안정성, 보정, 충실도, 반복 가능한 파이프라인에 초점을 유지했습니다. 원래 실험의 역할이 제시되었습니다. 시작, 데이터 포인트로 제시되었습니다. 도발적인 측정을 생성하는 기기였습니다. 독립적인 시스템을 통해 테스트되어야 하는 측정이었습니다. 독립적인 전파 우주론 그룹이 검증 에이전트로 나타났습니다. 대안적인 전역 신호 설계를 구축했습니다. 새로움보다 재현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널 출판이 역할을 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아닌 공개 타임스탬프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주장을 증거 사슬에 배치했습니다. 나중 작업이 지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슬에 배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했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단일하고 깨끗해 보이는 특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기기가 안정적으로 정형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에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절차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하늘이 신호보다 수차수만큼 밝을 때 진전은 의존했습니다. 방법론적 규율과 공유 표준에 의존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기록은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인내에 대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측정은 정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결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간에 의해 미결정으로 남았습니다. 다른 가정하에서 복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의해서였습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것은 보여주었습니다. 확증이 신호 자체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신호팀이 단일 스펙트럼 주장을 감사하는 동안 간섭계 어레이는 다른 경로를 추구했습니다. 파워 스펙트럼을 통해 통계적으로 변동을 매핑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카루 지역 전역에서 접시 요소와 수신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넓은 하늘에 대해 고정되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주파 전파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별빛 아래에 안테나 표면이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상관렉이 있었습니다. 무선 주파수 간섭으로 플래그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전은 거의 탐지가 아니었습니다. 좁힘이었습니다. 상한선이었습니다. 체계적 오류가 식별되고 통제됨에 따라 의미 있게 되는 상한선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새로운 발전은 연대기적이고 문서화되었습니다. 초기 잉체라 결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워 스펙트럼 상한선을 설정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수정과 2단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역폭을 확장하고 체계적 처리를 개선한 개선이었습니다. 2022년에 시에라 1단계 결과가 상한선을 보고했습니다. 특정 적색 편의에서 21cm 파워 스펙트럼의 상한선을 보고했습니다. 여러 밤의 적분을 사용했습니다. 기기 능력과 분석 파이프라인 성숙도의 기준선을 표시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커뮤니티가 문서화했습니다. 다른 어레이와 필드에서 수정된 상한선을 문서화했습니다. 개선된 프레임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보정과 정형 처리를 위한 개선된 프레임워크를 강조했습니다. 2025년 후반 2단계 HERA 작업이 보고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신호 체인에서 첫 번째 상한선을 보고했습니다. 확장된 대역폭에서 첫 번째 상한선을 보고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지배적인 체계적 오류와 영향을 받는 모드를 명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각 이정표가 프레임되었습니다. 절차적으로 프레임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무엇을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기기가 여전히 깨끗하게 분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진술이었습니다. 에라 협력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호스트 기관과 국제 파트너들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장기 모니터링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 전체 이미징보다는 통계적 탐지를 위해 구축된 기관이었습니다. 엘로파 커뮤니티가 기여했습니다. 독립적인 제약 경로로 기여했습니다. 상한선과 수정된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가정을 교차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형 누출과 보정 안정성에 대한 가정이었습니다. 사전 인쇄와 전월 생태계가 기능했습니다. 공개 감사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했습니다. 체계적 설명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수치적 한계만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 원칙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호가 희미할 때 가장 정직한 진전은 종종 잘 특성화된 비탐지였습니다. 상한선이 일관되게 도출될 때 의미가 있었습니다. 초기 우주가 무엇이 아니었는지에 느린 지도가 되었습니다. 최종성을 선언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좁혔습니다. 분위기는 통제된 감소였습니다.
열잡음 예산, 결합 효과, 정형 쐐기, 손실된 모드에 대한 신중한 언어였습니다. 에피소드는 강조했습니다. 이야기가 방법론적 지구력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한계는 강조했습니다. 증거가 어떻게 축적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볼륨을 높이지 않고도 축적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전파 제약이 성숙하고 제임스 웹이 극단적 적색편이 은하를 확인하면서 주위가 이동했습니다. 다음 인프라 계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대규모로 통합하도록 설계된 계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전환을 따랐습니다. 개별 실험에서 관측소 시대로의 전환을 따랐습니다. 2021년 7월 대규모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전파 관측소, 인프라에 대한 건설이었습니다. 단계적 어레이 조립을 통해 계획되었습니다. 증분적 능력 증가를 통해 계획되었습니다. 시각적 요소는 기초에 근거했습니다. 격자로 배치된 안테나 요소가 있었습니다. 전력과 광섬유를 위한 굴착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검토가 있었습니다. 통제된 시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록은 공개적이고 절차적이었습니다. 8년 건설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단일 발사 순간이 아닌 정의된 이정표와 함께한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발전은 제도적이었습니다. 조사가 이동했습니다. 고립된 실험에서 조정된 프레임워크로 이동했습니다. 과학 작업 그룹, 공유 데이터 과제, 추론 방법의 표준화였습니다. 교차 탐사 비교를 일상적으로 만들도록 설계된 표준화였습니다. 건설 계획이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능력을 추가하는 단계적 배치를 설명했습니다. 단일 운영 스위치가 아닌 단연 프로세스로 문서화되었습니다. 작업 그룹 구조가 공식화했습니다. 제2온화 시대와 우주 새벽 과학에 대한 주요 질문과 적색편이 범위를 공식화했습니다. 더 넓은 커뮤니티를 위한 공유 기술 언어를 확립했습니다. 공개 과학 자료와 과제 프로그램이 문서화했습니다. 전경 제거와 추론 워크플로우를 커뮤니티 연습으로 문서화했습니다. 재현성을 운영 목표로 강화했습니다. SKA 관측소가 나타났습니다. 거버넌스와 조정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계적 구축 계획을 정의했습니다. 구조화된 작업 그룹을 통해 과학 목표를 프레임했습니다. 국가와 지역 파트너가 기여했습니다. 현장 운영, 엔지니어링 제공, 장기 데이터 관리를 통해 기여했습니다. 미래 탐사를 위한 운영 백본을 형성했습니다. 더 넓은 연구 커뮤니티가 제시되었습니다. 경쟁하는 목소리로가 아니라 분산된 검증 능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공유 파이프라인, 공유 과제, 공유 표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긴 조사가 결국 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방법을 반영했습니다. 초기 우주 증거는 결코 한 번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기기를 가로질러 수집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가정하에서 수집되었습니다. 제약이 수렴할 때까지 수집되었습니다. 관측소 시대가 공식화했습니다. 그 반복을 정책, 인프라, 아카이브, 연속성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주제는 내구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이른 빛은 접근되었습니다. 그것을 검증하기에 충분히 오래 지속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접근되었습니다. 도구와 모델이 변하더라도 말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에게 이것은 상기시켰습니다. 가장 조용한 발견이 가장 인내심 있는 구조에 의존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새로운 어레이가 전진했습니다. 완전한 능력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기록을 계속 결합했습니다.
제임스 웹 스펙트럼 21cm 한계, 배경 복사 제약을 결합했습니다. 첫 빛의 단일 타임라인으로 결합했습니다. 조사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표준화되었습니다. 아카이브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단일 주장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구축된 아카이브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빅뱅 이후 약 1억 년, 우주는 암흑 시대에 있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소와 헬륨만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중력의 단기 말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빛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남아 있습니다. 빅뱅 후 38만 년의 빛에 남아 있습니다. 중성수소의 신호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을 통해 우리는 재구성합니다. 첫 번째 별이 형성되기 전 조건을 재구성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데이터가 초기 조건을 보여줍니다. 플랑크 위성이 매핑했습니다. 다른 관측소들도 매핑했습니다. 온도 변동을 매핑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나타냈습니다. 물질 밀도의 작은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나중에 은하와 별로 붕괴될 영역을 나타냈습니다. 분석은 통계적입니다. 파워, 스펙트럼입니다. 각도, 스케일입니다. 우주론적 매개 변수에 대한 제약입니다. 변동의 진폭은 작았습니다. 약 100만 분의 10이었습니다. 작지만 측정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종자 요동에서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밀도가 높은 영역이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희박한 영역은 더 비워졌습니다. 이 과정은 느렸습니다. 수천만 년에 걸쳐 전개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이 진화를 추적합니다. 계산 코드가 모델링합니다. 수억 개의 입자를 모델링합니다. 중력에 영향해서 움직이는 입자를 모델링합니다. 결과는 우주 웹입니다. 필라멘트와 노드의 웹입니다. 물질이 축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첫 번째, 별을 형성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교차 확인됩니다. 관측과 교차 확인됩니다. 은하 분포와 비교됩니다. 대규모 구조와 비교됩니다. 적색 편이 조사의 패턴과 비교됩니다. 일치가 검증합니다. 초기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검증합니다. 중력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검증합니다. 첫 번째 별이 형성될 조건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밀도가 높아진 영역이 있었습니다. 수소와 헬륨 원자가 있었습니다. 냉각,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순간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정확한 질량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첫 번째, 별의 정확한 특성은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이론 모델이 이러한 별들을 설명합니다. 인구 델파이 별로 설명합니다. 수소와 헬륨만으로 구성된 별입니다. 무거운 원소가 없는 별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구별합니다. 나중 세대와 구별합니다. 나중 별들은 형성되었습니다. 이전 별의 잔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를 포함했습니다. 인구 30 별은 질량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큰 질량은 비롯됩니다. 원시가스의 냉각,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무거운 원소가 없으면 가스가 냉각됩니다. 덜 효율적으로 냉각됩니다. 더 큰 질량이 붕괴합니다. 별을 형성하기 위해 붕괴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별들은 뜨거웠을 것입니다. 매우 뜨겁고 밝았을 것입니다. 표면 온도가 수만 켈빈에 달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자외선 복사를 방출했을 것입니다.
이 복사가 이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수소를 이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재이온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구 드프리 별의 수명은 짧았습니다. 단 몇백만 년이었습니다. 거대한 질량이 빠른 핵융합을 일으켰습니다. 수소를 헬륨으로 빠르게 융합했습니다. 헬륨을 더 무거운 원소로 빠르게 융합했습니다. 삶의 끝에서 그들은 폭발했습니다. 초신성으로 폭발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이 뿌렸습니다. 우주의 최초의 무거운 원소를 뿌렸습니다. 탄소, 산소, 규소, 철을 뿌렸습니다. 이것이 제공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별 형성을 위한 원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주변 가스의 냉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무거운 원소가 있으면 가스가 냉각될 수 있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냉각될 수 있었습니다. 더 작은 별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별 형성의 진화입니다. 거대하고 짧은 수명의 인구, 미나의 별에서 전환입니다. 더 다양하고 오래 사는 나중 세대로의 전환입니다. 이 전환의 증거는 간접적입니다. 인구 대령 별 자체는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무거운 원소의 풍부함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에서 관찰되는 풍부함에 남아 있습니다. 은하의 화학적 진화에 남아 있습니다. 별 형성의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웨브주 망원경이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극도로 먼 은하를 관찰하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빅뱅 후 첫 10억 년 내에 형성된 은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이 드러냈습니다.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은하가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더 일찍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더 밝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별 형성의 효율성과 타이밍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초기 데이터가 보여주었습니다. 약 적색편이 10에서 15에서 밝은 은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빅뱅 후 약 2억에서 5억 년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은하들은 이미 포함했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을 이미 포함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시사합니다. 별 형성이 빠르게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우주 역사 초기에 빠르게 시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분광학적 확인이 검증했습니다. 이러한 거리를 검증했습니다. 이것은 제공합니다. 단순한 이미지 이상을 제공합니다. 스펙트럼이 드러냅니다. 은하의 화학적 구성을 드러냅니다. 별의 나이를 드러냅니다. 별 형성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분석은 신중합니다. 각 스펙트럼 특징이 확인됩니다. 여러 설명과 대조하여 확인됩니다. 대안적 적색편이 오염 가능성, 기기 효과와 대조됩니다. 합의가 나타납니다. 관측이 재현될 때 나타납니다. 독립적으로 재현될 때 나타납니다. 여러 팀이 동일한 은하를 연구할 때 나타납니다.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때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감소시키는데, 분석하는데, 게시하는데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신중한 접근 방식이 보장합니다.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제임스 웹 데이터가 또한 제공합니다. 초기 은하의 형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일부는 컴팩트하고 불규칙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미 보여줍니다. 디스크나 구형 형태의 징후를 이미 보여줍니다. 이 다양성이 시사합니다. 은하 형성이 따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단일 경로를 따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다른 환경과 조건이 이끌었습니다. 다른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렌즈 효과가 역할을 합니다. 중력 렌즈가
확대하고 밝게 합니다. 먼 은하로부터의 빛을 확대하고 밝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희미해서 볼 수 없는 관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렌즈 효과가 또한 추가합니다. 복잡성을 추가합니다. 확대 계수가 알려져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져야 합니다. 렌즈 모델이 테스트됩니다. 여러 제약과 대조하여 테스트됩니다. 이미징과 분광학 사이의 상호작용은 강력합니다. 이미지가 식별합니다. 어디를 볼지 식별합니다. 스펙트럼이 확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함께 그들은 구축합니다. 초기 우주의 견고한 그림을 구축합니다. 이 그림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인구 대류의 별은 얼마나 흔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관측된 은하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첫 번째 초신성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주도합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주도합니다. 더 깊은 관측, 더 큰 표본, 더 정교한 모델입니다. 각 새로운 데이터 세트가 개선합니다. 그림을 개선합니다. 각 새로운 분석이 줄입니다.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제임스 웹 임무는 장기적입니다. 수년간의 관측이 앞에 있습니다. 기기가 위치합니다. 라그랑주 점 2에 위치합니다. 태양주위 궤도의 안정적인 지점입니다. 이것이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열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태양 전력을 제공합니다. 망원경의 디자인은 내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냉각 시스템, 거울 정렬, 기기 보정이 최적화되었습니다. 장기 운영을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미래의 탐사는 될 것입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다양할 것입니다. 그들은 목표로 할 것입니다. 다른 파장, 다른 필드, 다른 은하 유형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각 탐사가 추가합니다. 전체 그림에 추가합니다. 초기 우주에 모자이크에 추가합니다. 전파 천문학이 제공합니다. 보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21cm 수소선이 추적합니다. 중성 수소의 분포를 추적합니다. 이것은 가스입니다. 별이 이온화하기 전 가스입니다. 신호는 미묘합니다. 밝은 정형보다 수차수만큼 약합니다. 은하수, 은하외 전파 소스, 지구의 전리층보다 약합니다. 이러한 정형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방법론은 정교합니다. 통계적 분리, 주파수 의존성 모델링, 신중한 보정입니다. 결과는 종종 상한선입니다. 탐지가 아닙니다. 신호가 얼마나 강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제약입니다. 이러한 상한선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한합니다. 이론 모델을 제한합니다. 그들은 좁힙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좁힙니다. 별 형성, 제2온화, 은하 진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좁힙니다. 키우라와 로팔 같은 간섭계가 구축합니다. 단연 데이터 세트를 구축합니다. 그들은 관측합니다. 밤마다 관측합니다. 계절과 연도를 거쳐 누적됩니다. 이 장기간의 적분이 향상시킵니다. 감도를 향상시킵니다. 더 희미한 신호가 접근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요구합니다. 인내를 요구합니다. 빠른 결과가 없습니다. 진전은 점진적입니다. 보정 파이프라인이 개선됩니다. 체계적 오류가 이해됩니다. 더 잘 이해됩니다. 각 관측 시즌이 추가합니다. 통찰력을 추가합니다. 파워 스펙트럼이 개선됩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느린 과학입니다. 드라마가 아닌 꾸준함의 과학입니다. 인내의 과학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구축하기 위한 인내의 과학입니다. 2018년 저녁 21cm 흡수 특징의 보고가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확인된다면 될 것입니다. 초기 별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독립적인 복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실험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과정입니다. 과학적 과정이 작동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결과는 시작입니다. 그것이 표준이 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커뮤니티가 연구합니다.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대안적 설명, 체계적 오류 소스, 기기 효과를 연구합니다. 이 조사가 향상시킵니다. 이해를 향상시킵니다. 그것이 원래 주장을 확인하든 반박하든 말입니다. 저녁 신호 실험은 도전적입니다. 그들은 측정합니다. 하늘 평균 스펙트럼을 측정합니다. 단일 안테나로 또는 모든 방향에서 결합된 신호로 측정합니다. 이것은 보입니다. 간섭계보다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형 제거가 더 어렵습니다. 빔 패턴, 반사, 수싱이,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작은 체계적 오류가 모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호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신호와 거의 동일한 주파수 의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특성화하는 것이 지속적인 작업입니다. 실험실 테스트, 현장 보정, 데이터 시뮬레이션입니다. 목표는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주 신호를 기기 신호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섭계가 제공합니다.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측정합니다. 하늘의 변동을 측정합니다. 다른 방향의 신호 차이를 측정합니다. 이것이 도움을 줍니다. 정형의 부드러운 구성 요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입합니다. 자체 과제를 도입합니다. 보정 오류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모드 간에 결합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정형 잔류물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제거가 불완전하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연구의 초점입니다. 더 나은 보정 알고리즘, 더 정교한 정형 모델, 더 견고한 통계적 방법입니다.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탐지의 전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미래에 있습니다. 수년의 추가 관측이 필요합니다. SKA 관측소는 차세대 도구입니다. 그것은 구축되고 있습니다. 두 대륙에 걸쳐 구축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와 호주입니다. 저주파 어레이는 남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중주파 어레이는 호주에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커버할 것입니다. 수십 메가헤르츠에서 수 기가헤르츠까지 커버할 것입니다. 이 범위가 포함합니다. 우주 새벽 신호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펄서, 은하, 우주 자기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SKA의 디자인은 위한 것입니다. 감도와 스케일을 위한 것입니다. 수천 개의 안테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공합니다. 높은 각도, 분해능과 낮은 잡음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처리는 대규모입니다. 초당 페타바이트의 데이터입니다.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정교한 컴퓨팅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건설은 단계적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배치합니다. 어레이의 일부를 배치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초기 과학을 가능하게 합니다. 기기를 테스트하고 파이프라인을 개선하고 주요 질문을 탐구하게 합니다. 후속 단계가 확장합니다. 어레이를 확장합니다. 더 많은 안테나, 더 넓은 범위, 더 큰 감도를 추가합니다. 전체 배치는 걸릴 것입니다.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각 단계가 제공합니다. 가치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발견을 제공합니다. SKA는 국제 협력입니다.
수십 개국이 기여합니다. 자금, 전문 지식, 인프라를 기여합니다. 이 협력이 가능하게 합니다.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단일 국가도 구축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SKA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스케일, 복잡성, 비용이 너무 큽니다. 협력은 또한 보장합니다. 과학적 폭을 보장합니다. 다른 국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그들은 다룹니다. 광범위한 과학적 목표를 다룹니다. 우주론, 은하 진화, 펄서 타이밍, 생명의 탐색입니다. 이 다양성이 풍부하게 합니다. 관측소를 풍부하게 합니다. 그것이 보장합니다. 광범위한 커뮤니티에 봉사하도록 보장합니다. SKA의 데이터는 될 것입니다. 공개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합니다.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작은 기관의 과학자, 개발도상국의 학생, 독립연구자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는 있을 것입니다. 아카이브에 있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원칙입니다. 개방성, 투명성, 장기적 가치의 원칙입니다. SKA 작업그룹이 정의합니다. 과학 목표를 정의합니다. 그들은 설정합니다.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전략을 계획합니다. 제2온화 시대의 작업그룹이 초점을 맞춥니다. 우주 새벽 과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이 식별합니다. 주요 관측을 식별합니다. 저녁 신호, 파워 스펙트럼, 이미징 탐사를 식별합니다. 그것이 개발합니다. 방법론을 개발합니다. 정형 제거, 보정, 통계적 분석을 개발합니다. 그것이 협력합니다. 커뮤니티와 협력합니다. 다른 실험, 다른 망원경, 다른 파장과 협력합니다. 이 협력이 구축합니다. 통합된 이해를 구축합니다. 초기 우주의 다중 파장 그림을 구축합니다. 과제 프로그램이 테스트합니다. 방법론을 테스트합니다. 그들은 제공합니다. 시뮬레이션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팀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분석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구축합니다. 표준화를 구축합니다. 재현 가능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또한 제공합니다. 교육을 제공합니다. 차세대 연구자를 훈련시킵니다. 도구와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것이 긴 과학의 인프라입니다. 도구, 사람, 표준입니다. 구축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입니다. 첫 번째 별에 대한 질문은 긴 질문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로 합니다. 여러 관측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 망원경을 필요로 합니다. 증거가 축적됩니다. 천천히 축적됩니다. 각 데이터 세트가 추가합니다. 이해를 추가합니다. 각 분석이 줄입니다. 불확실성을 줄입니다. 이것이 현대 천문학의 리듬입니다. 인내, 정밀, 협력의 리듬입니다. 제임스 웹이 관측합니다. 가시적이고 근저고해선 영역에서 관측합니다. 그것이 봅니다. 은하, 별, 그들의 빛을 봅니다. 전파 망원경이 봅니다. 수소, 가스, 은하, 이전 우주를 봅니다. 함께 그들은 말합니다. 완전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 별이 형성된 방법을 말합니다. 그들이 영향을 미친 방법을 말합니다.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 방법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끈 방법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로 이끈 방법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관측이 추가합니다. 장을 추가합니다. 각 새로운 발견이 개선합니다. 플롯을 개선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빅뱅 후 처음 몇 청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구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 깊이, 더 일찍, 더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 드라이별의 탐색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서명이 탐색되고 있습니다. 나중 은하의 화학적 구성에서 탐색되고 있습니다. 초신성의 패턴에서 탐색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원소의 분포에서 탐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명은 미묘합니다. 그들은 필요로 합니다. 신중한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측정되기를, 해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론 모델이 안내합니다. 무엇을 예상할지를 안내합니다. 별 형성의 시뮬레이션, 화학적 진화의 계산, 관측 가능한 서명의 예측입니다. 이러한 모델이 테스트됩니다. 관측과 대조하여 테스트됩니다. 그들은 개선됩니다. 일치하는 곳과 분기하는 곳을 확인하기 위해 개선됩니다. 이것이 대화입니다. 이론과 관측 사이의 대화입니다. 각각이 알립니다. 다른 것을 알립니다. 관측이 제약합니다. 이론을 제약합니다. 이론이 안내합니다. 관측을 안내합니다. 함께 그들은 수렴합니다. 이해로 수렴합니다. 첫 번째 별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블랙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대한 인구, 이 별은 붕괴했을 수 있습니다. 직접 블랙홀로 붕괴했을 수 있습니다. 초신성 단계 없이 붕괴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성했을 것입니다.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 종자를 생성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성장할 종자를 생성했을 것입니다. 초거대 블랙홀로 성장할 종자를 생성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관측됩니다. 오늘날 관측됩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관측됩니다. 그들의 형성 역사는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장했는지가 질문입니다.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크게 성장했는지가 질문입니다. 인구 스리니 별 종자는 하나의 가능한 답변입니다. 대안적 메커니즘도 탐구되고 있습니다. 가스의 직접 붕괴, 별 집단의 합병, 동적 마찰입니다. 각 메커니즘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관측 가능한 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파에서, X선 방출에서, 블랙홀 주변 물질의 분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관측은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력파 탐지기가 모니터링합니다. 블랙홀 합병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들은 측정합니다. 질량, 스핀, 합병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가 제약합니다. 블랙홀 형성 이론을 제약합니다. X선 망원경이 관찰합니다. 블랙홀 주변의 부착 흐름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측정합니다. 가스의 온도, 밀도, 속도를 측정합니다. 이것이 보여줍니다. 블랙홀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제임스 웹이 관찰합니다. 조기 은하의 중심을 관찰합니다. 그것이 찾습니다. 블랙홀 활동의 징후를 찾습니다. 강한 방출선, 컴팩트 소스, 빠른 유출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냅니다. 블랙홀이 있고 활발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존재가 제약합니다. 블랙홀 성장의 타임라인을 제약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일찍 형성되었는지,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별과 첫 번째 블랙홀은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우주에 동일한 시대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물리적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력, 가스 역학, 복사 피드백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함께 전개됩니다. 초기 우주의 진화를 형성하면서 전개됩니다. 제2온화는 또 다른 핵심 과정입니다. 첫 번째, 별과 은하의 복사가 제2온화했습니다. 우주를 제2온화했습니다. 중성수소를 이온화된 수소로 바꿨습니다. 이 전환은 일어났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이었습니다. 불균일했습니다. 일부 영역이 제2온화되었습니다. 먼저 제2온화되었습니다. 별과 은하가 많은 곳이 제2온화되었습니다. 다른 영역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오래 중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별이 더 적은 곳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2온화의 진행은 기록됩니다. 21cm 신호에 기록됩니다. 중성수소가 방출합니다. 신호를 방출합니다. 이온화된 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의 분포가 매핑합니다. 제2온화의 패턴을 매핑합니다. 어떤 영역이 이온화되고 어떤 영역이 중성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도가 사용됩니다. 별 형성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2온화가 빠른 곳은 별 형성이 빠른 곳입니다. 제2온화가 느린 곳은 별 형성이 느린 곳입니다. 패턴이 말해줍니다. 별 형성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시간에 따라 진화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제임스 웹 관측이 제공합니다.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보여줍니다. 제2온화 시대의 은하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빛, 그들의 별, 그들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도움을 줍니다. 제2온화를 주도한 소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유형의 은하가 생성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가장 많은 이온화 광자를 생성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대형이었습니까? 소형이었습니까? 젊은 은하입니까? 오래된 은하입니까? 활발한 별 형성을 가진 은하입니까? 조용한 은하입니까? 이 세부 사항이 개선합니다. 제2온화 모델을 개선합니다. 그들은 일치시킵니다. 예측을 관측과 일치시킵니다. 그들은 도움을 줍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지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데이터에 의해 지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2온화는 또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하 진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온화된 우주가 만들었습니다. 은하 형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작은 은하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온화 복사가 가열했습니다. 가스를 가열했습니다. 이것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붕괴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별로 형성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억제했습니다. 작은 은하의 별 형성을 억제했습니다. 이 피드백 효과가 형성했습니다. 관측되는 은하 집단을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큰 은하가 더 흔한 이유입니다. 작은 은하보다 더 흔한 이유입니다. 작은 은하는 억제되었습니다. 제2온화에 의해 억제되었습니다. 이 이해는 나옵니다. 은하 형성의 시뮬레이션에서 나옵니다. 포함하는 계산입니다. 중력, 가스 역학, 별 형성, 제2온화, 피드백을 포함하는 계산입니다. 시뮬레이션이 비교됩니다. 관측과 비교됩니다. 은하 질량, 별 형성 속도, 화학적 풍부함의 분포와 비교됩니다. 일치가 좋으면 시뮬레이션이 검증됩니다. 불일치가 있으면 시뮬레이션이 개선됩니다. 이것이 반복적 과정입니다. 모델, 관측, 개선, 반복입니다. 각 주기가 향상시킵니다. 이해를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합니다. 관찰하고 측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우리는 구축합니다. 진실의 그림을 구축합니다. 각 관측과 함께, 각 데이터 세트와 함께, 각 분석과 함께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첫 번째 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빛이 어떻게 어둠을 깨뜨렸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긴 여정입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전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우리는 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완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 것입니다. 첫 번째 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들이 우주에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되돌아볼 것입니다. 이 순간을 되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력, 모든 시간, 모든 헌신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이 끝날 때 우리는 침묵 속에 앉습니다. 우리는 본 것을 반성합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별, 초기 우주, 빛의 새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드럽게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빛 넘어, 시간 넘어 과정은 계속됩니다.